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이틀 동안 이 시황 정리를 못 해드렸었는데요. 제가 지금 해외에 뭐 일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도 좀 그렇고 인터넷 환경도 그렇고 시간을 맞추는 게 좀 쉽지 않아서 지금 이틀 동안 꼼짝 못하고 지금 이 제 스케줄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살펴보니까 지난주에 장 막판에 이제 그러니까 주 후반부에 상당히 요동친 그런 상황이 펼쳐졌고, 뭐 미국 증시가 지금 그 고점에서 한번 고꾸라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CPI도 그렇고요. 또 우리 그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동결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이 그 받아들여야 했던 그런 이벤트들이 지나가면서 증시가 좀 요동쳤습니다. 미국의 대형주들이 급락하면서 우리 대형주들도 뭐 삼성전자를 위시로 해서 좀 금요일 날 이제 하락이 좀 나왔는데, 결국에 그 금리 전망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 미국의 증시 자체가 워낙 너무 높은 지점까지 거침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그 쉬어가는 타이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 섣부르게 어떤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는 좀 아직은 지양하시면 좋겠고요. 아직은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싼 포인트라고 섣부르게 또 판단할 필요도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신중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럴수록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할수록 결국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건 수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적은요, 이제 종목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종목은 주가도 잘 갈 수밖에 없고, 그 반대인 경우는 반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좋다. 그건 뭐냐면요, 실적이 지금은 안 좋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이 확신한 종목들, 어떤 특정 모멘텀이 발생을 해서 그게 실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애들이 잘 갑니다. 우리가 지금은 몰라도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정도 또는 뭐 한 달 정도 뒤에 알 수 있을 그런 내용들이지만, 그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모르는 특정한 어떤 외국인과 기관만 아는 그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실적이 고꾸라지는데 주가가 잘 가는 종목은 단언코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지만 그것들은 결국 실적이 좋아질 종목이 잘 갈 수밖에 없지만, 그게 잘 가려면 그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걸 누군가가 인정해 줘야 되고, 그게 매수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 수급이 주가의 상승 또는 주가의 하락을 결정짓는 최우선의 요소고요. 실적은 방향을 잡아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더 중요한 건, 실적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거는 수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뭐 확인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일주일에 뭐 시황을 하루 이틀 정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급을 체크하는 거는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지나간 목요일 금요일 증시를 지금 정리하는 건 뭐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다만 한 주 동안의 수급을 정리하는 것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중간에 짬이 잠깐 났을 때 지금 현재 이 녹음을 하고 제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요. 수요일 날 시황 정리를 할 수 있는 확률이 한 반반 정도인 것 같고, 월화는 거의 가능성이 좀 없지 않나. 뭐 월요일 정도는 조금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화요일은 거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월화, 지금 일요일은 조금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월화 중에 아마 월화 중에 하루 정도를 좀 시황 정리가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뭐 수요일 이후 뭐 적어도 목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지난 한 주 동안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연기금 개인들이 각각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판 종목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978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두 번째가 두산 밥캣 75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세 번째가 지난 주중에 목요일날 상장한 시프트업이라는 게임 회사인데 706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자, 미국 테크 흔들리다 보니까 외국인이 크게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현대글로비스, 하이브, 하나금융지주, 기아, 삼성 SDI, 카카오, 삼양식품, SKC, 현대차 우선주, 효성중공업까지를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를 덜어냈고요. 한 주 동안에. 그리고 삼성전자를 샀지만 삼성전자를 한 주를 이제 전체 한 주 통으로 보면은 매수한 게 맞죠. 그러니까 매수 우위인 게 맞는데 또 하루하루를 보면은 또 주 후반부에는 분명히 덜어낸 게 또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주가의 그 변동도 크게 줬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수급을 들여다볼 때 사실 한 주 동안의 수급을 들여다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매일매일 살펴보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주 동안에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 가장 많이 매수를 했지만 금요일에는 364만 주를 덜어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에 또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증시의 변동성, 삼성전자의 큰 하락을 또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지 아직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한 주 순 매수량이 처음부터 끝까지 매수한 건 아니다. 이걸 확실히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지금 한 주 동안에 순 매수량 1위는 분명히 삼성전자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한 주 동안에 매수한 양은 1000만 주가 넘었거든요. 근데 판 양은 금요일날 판 양은 300만 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외국인들이 이 삼성전자를 완전히 포기하거나 그 삼성전자의 수익 실현을 더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시장에 흔들리는 분위기 속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물량들이 잠깐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역시 삼성전자 우선주. 그래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던, 금요일날 흔들렸던 상황이었지만 한 주 내내, 그러니까 한 주간의 수급 양으로 보면은 순매수 1, 2위가 삼성전자와 우선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엄청나게 그 지분율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뭐 두산 밥캣 이런 종목들은 좀 던졌죠. 왼쪽에 보시면 두 번째 많이 매도했잖아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를 크게 아주 거의 상한가 가까이 25%, 23% 이런 식으로 올렸기 때문에 지난 한 주 누적 순매수도 3위에 이름을 올렸고 어느새 주가가 10만 5,700원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로템,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LG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포스코홀딩스, 한전기술, LS일렉트릭, 삼성중공업 순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일단 SK 하이닉스를 팔았고 삼성전자와 우선주를 담았고 두산 로보틱스 오랜만에 샀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담았고 그리고 카카오를 덜고 네이버는 여전히 매수 이어갔습니다. 또 뭐 삼성 SDI라든가 SKC라든가 이런 2차 전지를 던 반면에 포스코홀딩스를 오랜만에 이제 담았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었던 한 주였고요. 자, 기관 보겠습니다. 기관은 반대로 삼성전자를 3,161억 원어치 많이 팔았고요. 또 현대차, 기아까지를 1,000억 원 넘게 매도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KB금융, SK이노베이션, HMM, APR, LG전자, 한미반도체, LNF, 삼성전기, 그리고 이제 미국의 S&P 500, 또 나스닥 100 관련된 ETF들을 대거 팔았습니다. 지난주에 그 막판에 금요일 날 이제 이 미국 관련된 ETF들이 급락을 했는데 이게 기관의 순매도가 나왔기 때문이고
어쨌든 삼성전자를 많이 덜어냈고 또 한미반도체도 덜었고 삼성전기도 덜었고 2차전지를 대거 팔았고요. 또 현대차, 기아, 자동차도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넷마블 2,565억 원어치 제일 많이 매수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1,166억 원, 그 다음에 네이버, 두산밥켓, 현대글로비스, LS일렉트릭, LS, 에코프로머티, 포스코퓨처엠, LG이노텍, 효성중공업까지를 샀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뭐 바이오 관련된 ETF들도 좀 올랐고 2차전지를 좀 산 게 특징이에요. LG 에너지솔루션, 또 에코프로머티, 포스코퓨처엠까지 2차전지들을 좀 샀고 게임주 넷마블을 가장 많이 산 것도 특색이 있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연기금은 어땠을까요? 연기금은 SK 하이닉스 가장 많이 팔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APR, HMM, 두산에너빌리티, 또 KB금융,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기, 포스코인터내셔널, SK이노베이션까지를 연기금이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일단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와 자동차를 많이 덜어낸 것,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일 많이 산 종목은 시프트업, 목요일날 상장한 종목을 연기금이 일단 상장 당일부터 이틀 연속 많이 담았습니다. 651억 원어치를 샀고요. 네이버 두 번째로 많이 샀고, LG이노텍,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삼성중공업, 그리고는 LG 디스플레이, 유한양행, HD 현대중공업까지를 많이 매수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시프트업 같은 종목들 게임 지금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었던 게임주이기도 하고 또 카카오를 연기금이 매수한 것 지금 42,0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너무 싸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5만 원이 깨진 자리에서도 20%가 더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연기금은 좀 길게 가져가는 특징을 생각해 보면 카카오 매수할 타이밍 다가온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튀고 뒤따라 카카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연기금이 수급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개인들은 어땠을까요? 삼성전자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5,807억 원어치 팔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2,295억 원어치 팔았고 두산로보틱스, 네이버, LG 에너지솔루션, 현대 로템까지 6종목을 1,000억 원 넘게 매도했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LS일렉트릭, LG이노텍,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삼성중공업 2차전지가 아래쪽에 들어가 있고 바이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는 반도체가 있고 또 네이버, 두산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을 매도한 상황이죠. 개인들이 매도한 종목들을 이제 주 후반부에 잘 갔습니다. 그죠? 반면에 제일 많이 산 종목 시프트업을 제일 많이 샀고요.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SK이노베이션, HMM, 한미반도체, 하이브, 하나금융지주, LNF, SKC까지를 많이 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들 사실 LG 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을 던진 것을 볼 때 2차전지 팔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LNF하고 SKC 같은 종목을 다 맞다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 매수했다는 거,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를 사고 삼성전자와 우선주를 파는 그런 조금 같은 업종 안에서도 좀 엇갈린 그런 행보가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코스닥 가볼게요.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지난주에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알테오젠이었네요. 알테오젠 601억 원어치 팔았고요. 주가는 30만 원 코앞까지 갔다가 좀 27만 원도 무너졌다가 27만 원대 회복하면서 마무리를 일단 하긴 했습니다.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외국인들이 매도한 종목 알테오젠이었고요. 두 번째가 실리콘2, 그 다음에 HLB, VT, 서진시스템, 제이시스 메디칼, 리가캠바이오, 덕산테코피아, 주성엔지니어링, PSK홀딩스, 펩트론, 두산테스나, 바이넥스, 비올까지를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골고루 섞여 있는데 바이오도 들어있고 또 반도체도 들어있고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골고루 좀 섞여 있는데 어쨌든 그 2차 전지를 제외한 반도체와 바이오가 주력이었던 종목들이 이제 지난주 한 주 동안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럼 제일 많이 산 종목은 어땠을까? 삼천당 제약을 547억 원어치 제일 많이 샀고요. HPSP,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그러면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를 하나씩 지금 일단 대표 선수들을 샀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대주전자재료, 엔캠까지 보면은 일단 2차 전지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재룡전기, LS 마린 솔루션, 이오테크닉스, PNT, 파마리서치, 솔브레인, HK 이노엔, 동진세미캠. 자, 그러면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에다가 이제 뭐 전기전선 정도 하나 포함됐다고 치면, 주력 업종들을 대체로 돌아가면서 다 샀는데, 판 종목에도 바이오와 반도체가 들어가 있고, 산 종목에도 바이오와 반도체와 2차 전지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외국인이 업종을 바꿨다기보다, 업종 내에서 순환매를 돌렸구나. 이거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관 보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을 반대로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613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 엔캠, 에코프로. 자, 완전히 엇갈렸어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외국인이 매수한 2차 전지들을 기관이 팔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HLB, 이오테크닉스, 동진세미캠, 덕산테코피아, PNT, 테크윙, 솔브레인, 신성델타테크, ISC, CNC 인터내셔널. 상당히 좀 외국인과 기관 사이에 매수 매도 종목이 좀 엇갈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그러면 제일 많이 산 종목 뭘까? 실리콘2를 390억 원어치를 샀고요. 그 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 리노공업, 두산테스나, 코스메카 코리아, ST팜, HPSP, VT, 바이넥스, 우리기술, CJENM, 숲, 대부시스터즈, 바이오니아까지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바이오, 게임, 또 화장품, 반도체 골고루 들어가 있네요.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조금 흥미롭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연기금이 산 종목들은 어땠을까요? 삼천당 제약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298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좀 많이 올라왔다고 보는 거죠. 20만 원 코앞까지 왔다 보니까.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대주전자재료, CNC 인터내셔널, 에코프로 BM, HLB, 원텍, 이오테크닉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ISC, STI, TNL, 인텔리안테크, 동진세미캠까지를 연기금이 지금 팔았습니다. 반도체가 눈에 띄고 뭐 삼천당 제약 정도, 그리고 2차 전지들 몇 종목을 빼면은 반도체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삼천당 제약하고 HLB 정도가 이제 바이오가 좀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반도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산 종목을 볼까요? 연기금이 리노공업을 87억원 제일 많이 샀고요. 알테오젠을 두 번째로 많이 샀고, 코스메카 코리아, HPSP, 원익 IPS, 실리콘2, 리가캠바이오, 재룡전기, 두산테스나, VT, 퓨처캠, 테크윙, 숲, 대부시스터즈까지를 연기금이 많이 샀습니다. 일단 반도체, 리노공업 들어가 있죠. 바이오, 알테오젠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화장품 들어가 있죠. 또 반도체들 쭉 이어지고 또 바이오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게임, 대부시스터즈가 이제 이번 주에 기관, 특히 연기금의 수급으로 이제 오랜만에 이름을 좀 올렸는데, 역시 연기금도 이제 골고루 반도체, 바이오를 골고루 매수했습니다. 다만 2차 전지가 없죠. 2차 전지는 이제 에코프로 BM 매도한, 뭐 대주전자 재료하고 에코프로 BM 매도한 정도, 그리고는 매매 자체가 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연기금은. 자, 개인 보겠습니다. 개인들은 HPSP를 제일 많이 팔았네요. 441억 원.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420억 원. 그 다음에 재룡전기, LS 마린 솔루션, 시노펙스, 리노공업, HK 이노엔, JYP 엔터테인먼트, 파마리서치, CJENM, HB 테크놀로지, 우리기술, 펄어비스, 루닛까지를 개인들이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매도한 종목들 좀 오랜만에 눈에 띄는 종목들이 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상위 종목에는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했던 종목들이 이름을 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HPSP라든가 뭐 리노공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이제 개인들의 매도가 좀 이어졌고요. 반면에 서진 시스템 여전히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서진 시스템을 제일 많이 샀습니다. 746억 원어치를 샀고요. 그 다음에 HLB, 알테오젠, 덕산테코피아, 펩트론, 주성엔지니어링, 리가캠바이오, 동진세미캠, ISC, VT, STI, 원텍, 테크윙, 카페24까지를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들, HLB,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 리가캠바이오까지 바이오 3천당 제약을 제외한 대형 바이오들이 개인들의 순매수 종목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 주에 좀 약간 더 눌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한 주 동안에 주 초반에 매수를 많이 했다가 주 후반에는 또 매도한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역시 하루하루 일별 매수 수급 상황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좀 국외에 있어서요. 제가 시간을 이렇게 좀 알뜰하게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이틀 목요일 금요일 시황 정리하는 영상을 만들지 못했고요. 토요일 지금 주말도 사실 쉬는 날이 그러니까 평일에 이제 일상을 해야 토요일 일요일이 쉬는 휴일인데 지금 저는 지금 쉬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도 똑같은 지금 상황 이 데일리 스케줄을 계속 소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영상을 만들고 편하게 상담하고 어떤 뭐 종목을 분석하고 이런 시간을 만들기가 좀 어렵고요. 이게 다음 주 화요일 정도 수요일까지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를 장담을 못 하겠고요. 화요일 정도까지는 일단 이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시간이 나면 어떻게든지 좀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눈앞에 막 엄청 넓게 펼쳐져 있는 막 바다도 보이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앉아가지고 이 종목을 분석하는 것. 근데 저는 종목 분석하는 시간이 더 좋으니까 이걸 좀 작정하고 앉아서 한 2-3시간 시황도 정리하고 막 종목도 분석하고 그러고 싶은데 좀 그럴 수 있는 마음 편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좀 아쉽습니다.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고요. 대신에 회원님들은 텔레그램으로 궁금하신 것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수시로 체크해서 뭐 좀 최대한 빠른 어떤 시간 안에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